아내를 떠나보낸 뒤 식탁은 선호에게 더 이상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낡은 복지관 조리실에서 그는 다시 삶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복지관 실버 요리 동아리의 문이 열렸다. 늘봄 라이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선호는 오늘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빈 그릇들을 비추고 있었죠.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밥 한 끼를 혼자 먹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 질문은 지난 3년 동안 매일 아침 그를 괴롭혀 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쓰던 국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선호는 그 그릇을 치우지 못한 채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밥을 먹는 척했죠. 배가 고파도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옷을 갈아입는 것도 특히 식사를 하는 것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선호는 38년간 전자회사 생산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퇴직 후 그는 아내와 함께 보낼 시간을 기대했었죠.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아내는 퇴직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 선호의 일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내는 늘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라고 물으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선호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아내의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풀렸어요. 이제 그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선호는 부엌 문 앞을 지나칠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했죠. 부엌은 아내의 공간이었으니까요. 그곳에 들어가면 아내가 앞치마를 두른 채 요리하던 모습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았어요. 이웃들은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었지만 선호는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죠.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 있어야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꾸 아내 이야기가 떠올라 힘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선호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저 집 안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나온 것뿐이었죠. 걷다 보니 동네 복지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는 여러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서예반, 노래교실, 댄스교실, 그리고 실버 요리 동아리 모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호는 그 문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요리라는 단어가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요리를. 그는 평생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걸 해줬으니까요. 선호는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지관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 직원이 나왔어요. 그녀는 선호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프로그램 안내문 보고 계셨어요? 선호는 당황해서 고개만 끄덕였죠. 요리 동아리 정말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다들 친절하시고 재밌게 하세요.
직원의 말은 간단했지만 선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선호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선호는 거실 선반 위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선호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요리 동아리에 가볼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호는 아내가 뭐라고 말할지 알 것 같았어요. 가보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선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선호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요리 동아리라는 낯선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자신 같은 사람이 그곳에 가도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요?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도 들었어요. 혹시 그곳에 가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 무거운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까? 선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결정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호의 아내 박순애는 생전에 늘 집안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채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계절마다 제철 반찬을 준비했죠. 선호가 출근 준비를 할 때면 식탁에는 어김없이 따끈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다녀오세요. 순애는 매일 아침 그 말과 함께 선호를 배웅했어요. 선호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늘 식사를 대충 넘겼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서둘러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밥맛이 없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순애가 차려놓은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고등어 구웠어요. 순애는 선호의 입맛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호가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면 순애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이거 먹으면 기운 나요. 순애의 미역국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끓인 미역국과는 확연히 달랐죠. 육수를 내는 시간부터 달랐고 참기름 넣는 타이밍도 절묘했어요. 선호는 그 맛의 비밀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아내가 해주는 밥은 늘 맛있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결혼 생활 40년 동안 선호는 부엌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설거지를 도와주는 것 말고는 요리와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순애는 그런 선호에게 한 번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밖에서 일하느라 힘드니까 집안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순애는 그렇게 말하며 모든 것을 도맡아 했죠. 그러나 3년 전 가을 순애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은 말기 암이었어요. 의사는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호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순애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선호를 걱정했어요. 당신 내가 없으면 밥은 어떻게 먹으려고 그래요? 선호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순애는 마지막 몇 달 동안 집에서 지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녀는 부엌에 나가려고 애썼어요. 선호가 말렸지만 순애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밥 해주고 싶어요. 순애가 마지막으로 끓여준 음식이 미역국이었습니다. 그날 순애는 힘겹게 부엌에 서서 1시간 넘게 미역국을 끓였어요. 선호는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게 내가 해주는 마지막 밥일지도 몰라요. 순애의 말에 선호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죠. 하지만 순애가 서운해할까봐 억지로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순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선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선호는 텅 빈 집을 마주했죠. 부엌에는 순애가 쓰던 앞치마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선호는 그 앞치마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이후 선호는 부엌을 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순애가 요리하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냉장고를 열 때마다 순애가 담가놓은 김치통이 보였고 찬장을 열면 순애가 정리해둔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선호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귀찮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반찬을 가져다 줘도 선호는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입안이 텁텁하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지난 3년 동안 선호의 삶은 점점 더 단조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간단히 세수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점심때가 되면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사오고 저녁에는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연락을 했지만 선호는 만나지 않았어요.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죠.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순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고 그러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선호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어요. 어느 날 오후 선호는 또 산책을 나갔습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걷는 게 요즘 유일한 일과였죠. 걷다 보니 복지관 앞에 다시 도착했어요. 게시판에 실버 요리 동아리 모집 문구가 여전히 그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선호는 며칠 전 그 자리에서 복지관 직원이 했던 말을 떠올렸죠. 요리 동아리 한번 와보세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선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던 직원이 선호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선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 요리 동아리 신청하러 왔습니다. 첫 수업 날은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선호는 30분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리실은 2층 끝에 있었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선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호는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신가요? 선호가 돌아보니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희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희정은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선호를 안내했죠. 조리실 안에는 이미 5명의 어르신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원님이 오셨네요. 다들 인사해요. 희정의 말에 사람들이 일제히 선호를 바라보았어요. 선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선호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죠. 저는 이만섭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한 남성 어르신이 씩씩하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만섭은 71세였지만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하나씩 자기소개를 했어요. 박영자, 정미숙, 최동욱, 김혜란이라는 이름들이었습니다. 희정은 선호를 빈자리로 안내하며 앞치마를 건넸죠. 오늘은 미역국 만들기예요. 간단하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미역국이라는 말에 선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끓여준 음식이 바로 미역국이었으니까요. 희정은 칠판에 레시피를 적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미역을 물에 불려야 해요. 찬물에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회원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미역을 꺼내 물에 담갔죠. 선호는 미역을 만지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미역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하지만 선호는 그 웃음이 비웃음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단계는 육수 내기였습니다. 희정은 멸치와 다시마를 냄비에 넣으며 설명했죠.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이고 20분 정도 우려내면 돼요. 다른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조리대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선호는 냄비를 잡는 법조차 어색했어요. 손잡이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 계속 위치를 바꿨습니다. 만섭이 다가와 친절하게 알려줬죠. 형님,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손잡이를 단단히 잡으셔야 안전해요. 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리는 것도 떨리는 손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육수가 끓는 동안 다른 재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희정은 파를 송송 썰고 마늘을 다지는 시범을 보였죠. 칼은 이렇게 잡고요. 손가락은 고양이 손처럼 오므려서 다치지 않게 해요. 선호는 칼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파를 썰려고 하니 두께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건 너무 굵고 어떤 건 너무 얇았습니다. 다른 회원들의 도마 위에는 가지런한 파가 놓여 있었죠. 특히 만섭의 솜씨는 놀라웠어요. 그는 전직 택시기사였지만 칼질이 요리사처럼 능숙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매일 반찬 만들거든요. 익숙해서 그래요. 만섭은 웃으며 자신의 팔을 선호에게 나눠줬습니다. 형님 것이랑 섞어 쓰세요. 괜찮아요. 선호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어요.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수가 다 우러나자 희정이 다시 설명을 이어갔죠. 이제 불린 미역을 넣고 참기름에 볶아요. 이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회원들은 미역을 건져 물기를 짜고 냄비에 넣었습니다. 선호도 따라 했지만 미역의 물기를 제대로 짜지 못했어요.
냄비에 넣자 물기가 튀며 지글거리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희정이 재빨리 다가와 불을 약하게 줄여줬죠. 괜찮아요, 선호님. 처음엔 다 그래요. 물기를 좀 더 짜면 돼요. 희정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선호는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미역을 볶다가 육수를 붓고 간을 맞춰야 했습니다. 희정은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하는 법을 보여줬죠. 조금씩 넣어가며 맛을 봐야 해요.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선호는 국간장 병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 너무 많이 부어버렸습니다. 국물 색깔이 순식간에 짙어졌어요. 아! 선호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희정이 다가와 국물을 맛보더니 조용히 말했죠. 물을 조금 더 부으면 돼요. 실수는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선호는 이미 자신감이 바닥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미역국을 완성해서 그릇에 담고 있었어요. 선호만 혼자 뒤처져 있었습니다. 만섭이 옆에서 격려했죠. 형님,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괜찮아요. 마침내 선호도 미역국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국물 색깔은 다른 사람들 것보다 훨씬 진했어요. 희정은 모두에게 자기가 만든 미역국을 맛보라고 했습니다. 선호는 숟가락으로 자신의 국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짠맛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끓여주던 미역국의 향이 뇌리를 스쳤죠. 아내의 미역국은 이렇지 않았어요. 깊고 부드러우면서도 감칠맛이 났었습니다. 선호는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정은 선호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다가왔죠. 선호님, 괜찮으세요? 선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희정은 선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요리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 배려가 오히려 선호의 마음 깊은 곳에 상실감을 건드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미역국을 용기에 담아 집으로 가져갔어요. 선호는 자신의 것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짠 걸 누가 먹겠어요. 하지만 희정이 말렸죠. 가져가세요. 집에서 물 조금 더 부으면 먹을 만해요. 선호는 마지못해 용기에 담았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는데 만섭이 뒤따라왔어요. 형님, 다음 주에도 오시죠? 선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올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머뭇거리는 선호를 보며 만섭은 서로 주소를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요리 동아리에 남자 회원은 잘 없어서요. 남자 회원은 오랜만인데 형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서로 적적할 때 같이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섭이 자신이 사는 집 주소를 먼저 건네줬고 선호는 마지못해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만섭은 다음 주에 다시 보자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호는 미역국 용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선호는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냉장고에 넣고 소파에 앉았죠. 오늘 조리실에서의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냉비를 잡던 모습, 팔을 제대로 썰지 못하던 모습, 국간장을 쏟아버리던 모습.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선호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모두 능숙하게 요리를 했는데 자신만 뒤처져 있었어요. 특히 만섭의 솜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71세인데도 칼질과 플레이팅이 전문가 같았죠. 선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선호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냉장고 안에 미역국 용기는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화요일이 다시 왔습니다. 요리 동아리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선호는 아침부터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그는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 김선호인데요. 오늘 수업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세요? 선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네,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몸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시 그 자리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요리 동아리는 잊어버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호가 문을 열자 만섭이 서 있었어요. 형님, 오늘 수업에 안 오셔서 걱정됐습니다. 저번 시간 요리교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때 교환한 주소를 보고 선호의 집에 찾아왔던 것이었죠. 만섭은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오늘 김치찌개 만들었는데 형님 것도 싸왔어요. 선호는 당황했습니다. 문을 닫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어요. 만섭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서서 이야기하기 불편해서요. 선호는 어쩔 수 없이 만섭을 거실로 안내했죠. 만섭은 주위를 둘러보며 깔끔하게 사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호는 물 한 잔을 내오며 조용히 앉았어요. 만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혹시 제가 실례가 될까 봐 조심스러운데요. 요리 동아리 그만두실 생각이세요? 선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섭은 김치찌개 용기를 식탁 위에 놓으며 말을 이었죠. 저도 처음엔 형님처럼 힘들었어요. 믿으시겠어요? 선호가 고개를 들어 만섭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섭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2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님처럼요. 선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만섭은 계속 말했죠.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택시 운전도 그만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만섭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배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딸아이가 요리 동아리를 권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요리냐고요. 선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한번 갔는데 첫날 완전 망했어요. 계란말이 만드는데 프라이팬에 다 타버렸습니다. 만섭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희정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만섭이 대답했죠. 요리는 실수할수록 더 늘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 말이 선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만섭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그 말 듣고 계속 다녔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실수도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칼질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맛도 괜찮아졌어요. 만섭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형님, 요리는 실력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 정성껏 만드는 거죠. 선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섭이 일어서며 말했죠. 다음 주 화요일에 형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 형님 기다리고 있어요. 만섭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선호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만섭이 놓고 간 김치찌개 용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치찌개 향이 코를 찔렀죠.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구수하고 얼큰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네. 선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선호는 만섭이 준 김치찌개와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냉장고 안 미역국 용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선호는 용기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미역국은 일주일이 지나 조금 시큼한 냄새가 났죠. 선호는 국을 싱크대에 버리려다가 멈췄어요. 그는 냄비에 국을 붓고 물을 조금 더 부었습니다. 희정이 말했던 대로요. 가스레인지에 올려 다시 끓였죠. 국물이 끓어오르자 미역 향이 퍼졌습니다. 선호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처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여전히 아내의 맛과는 달랐지만 먹을 만했죠. 선호는 그 미역국을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밥그릇을 씻으며 선호는 생각했어요. 만섭 씨 말이 맞는 걸까? 실수를 해도 계속하면 나아질 수 있는 걸까? 그날 밤 선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호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갔죠.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어요. 계란이 몇 개 있었고 파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선호는 프라이팬을 꺼냈어요. 만섭이 말했던 계란말이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선호는 조심스럽게 계란을 깨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소금을 조금 넣었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어요. 계란물을 부으니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선호는 떨리는 손으로 주걱을 들고 계란을 말기 시작했죠. 처음엔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았어요. 완성된 계란말이는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호는 웃었어요. 작게, 아주 작게요. 그는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고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맛은 그저 그랬지만 뿌듯했죠. 내가 만든 거니까. 며칠 동안 선호는 매일 아침 간단한 요리를 시도했어요. 계란 후라이, 라면에 파 넣기, 김치볶음밥. 실패도 많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다시 왔습니다. 선호는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복지관으로 향했죠. 조리실 문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문을 열었어요. 형님. 만섭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희정도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선호님 다시 와주셔서 고마워요. 선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못 와서요. 희정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늘 오신 게 중요하죠. 그날 수업은 된장찌개 만들기였습니다. 선호는 이번엔 좀 더 차분하게 따라갔어요. 여전히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섭이 옆에서 계속 격려해줬죠. 형님 그거 잘하고 계세요. 두부 써는 거 완벽해요. 수업이 끝나고 자기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봤습니다. 이번엔 먹을 만했어요. 선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날 이후 선호는 한 번도 수업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이 되면 일찍 일어나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김치볶음밥,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다양한 요리를 배우며 선호의 손놀림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칼을 잡는 것도 냄비를 다루는 것도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호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역국이었죠. 첫 수업 때 만들었던 그 미역국은 아내의 맛과 너무 달랐어요. 선호는 집에서도 몇 번 미역국을 끓여봤습니다. 희정이 알려준 레시피대로 정확히 따라했죠. 그런데 뭔가 부족했어요. 맛은 괜찮았지만 아내가 끓이던 그 깊은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호는 거실 선반에서 아내의 요리 수첩을 꺼냈어요. 순애는 평생 모은 레시피들을 이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미역국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선호는 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손글씨가 가득했어요. 멸치 육수는 20분이 아니라 30분. 약불로 천천히. 미역은 참기름에 충분히 볶아야 고소함이 살아남. 마지막에 다진 마늘 한 숟가락. 이게 비결. 선호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거였구나. 선호는 수첩을 들고 부엌으로 갔죠.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내 물에 불렸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희정이 알려준 20분이 아니라 아내의 레시피대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약불로 천천히 끓이니 육수 색깔이 더 진하고 깊어졌어요. 미역을 건져 물기를 꼭 짜고 참기름을 넉넉히 두른 냄비에 넣었습니다. 아내의 수첩에는 충분히 볶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죠. 선호는 서두르지 않고 미역이 참기름을 충분히 머금을 때까지 볶았어요. 그 다음 육수를 붓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 다진 마늘을 한 숟가락 넣었죠.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미역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선호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이거다. 그 맛이었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선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다시 화요일이 왔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자유 요리의 날이었어요. 회원들이 각자 만들고 싶은 음식을 준비해 오는 시간이었죠. 선호는 아내의 미역국 레시피를 가지고 조리실에 나타났습니다. 만섭이 물었어요. 형님, 오늘 뭐 만드실 거예요? 선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역국이요. 희정이 옆에서 말했죠.
미역국이요? 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희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기대되네요. 선호는 아내의 레시피를 보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각자의 요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영자는 잡채를, 미숙은 불고기를, 동욱은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호는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죠. 타이머를 30분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그 사이 미역을 정성껏 손질하고 파와 마늘을 다졌어요. 만섭이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육수 끓이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요. 선호가 대답했죠. 아내가 남긴 레시피예요. 30분은 끓여야 한대요. 만섭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부인분의 레시피라니 정말 특별하겠어요. 30분이 지나 육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선호는 조심스럽게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냈어요. 미역을 참기름에 충분히 볶았습니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정성껏요. 육수를 붓고 끓이면서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죠. 마지막에 다진 마늘을 넣으니 구수한 향이 확 퍼졌습니다. 와, 무슨 냄새예요? 엄청 좋은데요? 영자가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어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선호의 조리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희정도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죠. 선호님, 미역국에서 정말 깊은 향이 나요. 선호는 미역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이었어요. 희정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 맛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희정은 다시 한번 맛을 보더니 선호를 바라봤습니다. 선호님, 미역국에 정말 깊은 맛이 나요. 이건 보통 미역국이 아니에요. 만섭도 맛을 봤죠. 와, 형님.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제가 먹어본 미역국 중에 최고예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씩 선호의 미역국을 맛봤습니다. 국물이 정말 진하고 구수해요. 육수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더 깊달까요? 마지막에 마늘 향이 딱 좋네요. 칭찬이 쏟아졌어요. 선호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죠. 희정이 물었습니다. 선호님, 혹시 레시피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선호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이건 제 아내의 레시피로 만든 미역국입니다. 조리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선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죠. 아내는 40년 동안 저한테 밥을 해줬어요. 특히 미역국을 자주 끓여줬습니다. 선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아내는 이 미역국을 끓여줬죠.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선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그 맛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았습니다. 희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부인께서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이셨나 봐요. 그 마음이 맛에 느껴져요. 만섭이 선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형님, 그 소중한 레시피를 우리한테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선호는 고개를 들어 회원들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호는 깨달았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는 것을요. 만섭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레시피 만들어서 알려줘요. 저도 집에서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영자도 거들었어요. 저도요. 손주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동의했습니다. 희정이 제안했죠. 선호님, 다음 시간에 회원들한테 이 레시피를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선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요? 가르치는 건 자신이 없는데요. 희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선호님의 미역국은 정말 특별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도요. 만섭도 격려했습니다. 형님,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선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이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3년 동안 선호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기대되었어요. 회원들에게 아내의 미역국 레시피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미역국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선호는 아내가 기뻐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선호는 아내의 요리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미역국 레시피를 천천히 읽으며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했습니다. 육수 끓이는 시간, 미역 볶는 방법, 마지막 마늘 넣는 타이밍.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죠. 선호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내의 온기가 여전히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이 레시피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선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감사함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화요일 아침 선호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회원들에게 아내의 미역국 레시피를 알려주는 날이었죠. 선호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긴장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괜찮을까? 선호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가르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말도 많지 않은 자신이 과연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호는 가방에 아내의 요리 수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미리 준비한 재료들도 챙겼죠. 복지관에 도착하니 조리실 문 앞에 이미 회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형님 왔어요. 만섭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자와 미숙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선호님, 오늘 정말 기대돼요. 희정도 따뜻한 미소로 선호를 맞이했습니다. 선호님, 준비 많이 하셨죠? 편하게 하시면 돼요. 조리실 안으로 들어가니 칠판에 이미 아내의 미역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선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원들이 자리에 앉자 조리실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선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호는 목을 가다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가르치는 게 처음이라 서툴 수 있습니다. 만섭이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형님. 천천히 하세요. 선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40년 동안 저한테 밥을 해줬습니다. 특히 미역국을 자주 끓여줬죠. 선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그 맛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았어요. 조리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 레시피는 아내가 만들어준 레시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선호는 가방에서 아내의 요리 수첩을 꺼냈죠. 낡고 얼룩진 수첩이었지만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육수예요. 보통은 20분 끓이지만 아내는 30분을 끓였습니다. 선호는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어요. 약불로 천천히 끓여야 해요. 서두르면 육수 맛이 깊지 않습니다.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 사이 미역을 준비하는데요. 물에 불린 후 물기를 완전히 짜내야 해요. 선호는 미역을 들어 보이며 시범을 보였죠. 회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선호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미역을 볶는 거예요. 참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충분히 볶아야 합니다. 선호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넣었죠.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적어도 3분은 볶아야 해요. 미역이 참기름을 완전히 머금을 때까지요. 만섭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은 맛이 났구나. 선호는 타이머를 확인하며 계속 설명했어요. 육수가 30분 끓었으면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볶은 미역에 부어요. 선호가 육수를 부으니 김이 확 올라왔죠. 끓으면 국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조금씩 넣으면서 맛을 봐야 해요. 선호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비결이에요. 회원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다진 마늘을 한 숟가락 넣는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너무 일찍 넣으면 마늘 향이 날아가고 너무 늦으면 생마늘 맛이 강해집니다. 선호는 다진 마늘을 넣으며 말했죠. 불을 끄기 1분 전에 넣으면 딱 좋아요. 마늘을 넣자 구수한 향이 더욱 진해졌습니다. 이게 아내의 비결이었어요. 마늘이 깊은 맛을 더해주는 거죠. 미숙이 물었습니다. 마늘은 꼭 다져야 하나요? 통마늘은 안 되나요? 선호가 대답했어요. 다진 마늘이 국물에 더 잘 우러나요. 통마늘은 향만 나고 맛은 덜할 거라 생각됩니다. 선호는 미역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하나씩 맛을 보세요. 회원들이 일어나 선호가 만든 미역국을 떠서 맛봤어요. 진짜 지난주 맛 그대로네요. 육수가 정말 진해요. 마늘 향이 딱 좋아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희정이 말했죠. 이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볼 차례예요. 선호님이 옆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회원들이 각자의 조리대로 가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선호는 한 사람씩 돌아다니며 도와줬습니다. 영자 씨, 육수는 약불로 30분이에요. 너무 센 불은 안 돼요. 만섭 씨, 미역 볶는 거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볶으면 돼요. 미숙 씨, 마늘은 이따가 넣어야 해요. 아직 일러요. 선호는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가르침이 이제는 편해졌어요. 회원들도 선호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모두가 자기만의 미역국을 완성했어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각자 만든 미역국을 맛봤습니다. 제 것도 괜찮은데요. 영자가 기뻐하며 말했죠. 역시 30분 끓인 육수가 다르네요. 동욱도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만섭이 선호를 보며 말했어요. 형님 정말 고마워요. 이 레시피 손주 오면 손주한테 해줄 거예요. 선호는 부끄러워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들어주셔서요. 희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선호님 오늘 정말 훌륭했어요. 가르치는 게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였어요. 선호는 고개를 저었죠. 다들 잘 들어주셔서 그래요. 수업이 끝나고 회원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호도 짐을 챙기려는데 희정이 다가왔어요. 선호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선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희정이 말했습니다. 선호님이 오늘 보여주신 게 정말 대단해요. 단순히 요리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 거예요. 선호는 희정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 선호님은 냄비 잡는 것도 어려워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계세요. 희정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이에요. 그리고 선호님의 변화가 다른 회원들한테도 큰 힘이 돼요. 선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의 레시피를 나눈 것뿐인데요. 희정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선호님은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다시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세요? 선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희정이 계속 말했어요.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선호님이 오늘 그걸 보여주셨어요. 선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얻은 게 단순히 요리 기술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들과의 연결, 나눔의 기쁨,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용기였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며 선호는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움 때문에 식탁을 피해 다녔죠. 혼자 먹는 밥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사람들과 나누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어요. 집으로 가는 길 선호는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죠. 미역, 멸치, 다시마, 마늘을 샀어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미역국을 끓이고 싶었습니다. 혼자 먹을 미역국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눌 미역국이요. 선호는 문득 만섭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처음 찾아와 김치찌개를 나눠줬을 때의 그 마음이 이제 이해됐어요. 나눔은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호는 곧바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죠. 육수를 끓이고 미역을 볶고 마늘을 넣는 모든 과정이 편안했습니다. 미역국이 완성되자 선호는 용기에 반을 덜어냈어요. 그리고 만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섭이 문을 열더니 깜짝 놀랐죠. 형님, 왜 오셨어요? 선호가 용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김치찌개 가져다 준 거 생각나요? 이번엔 제가 미역국 가져왔어요. 만섭의 눈이 반짝였어요. 형님이 만든 그 미역국이요? 와, 정말 고마워요. 선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자신을 발견했죠. 그날 이후 선호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고민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부엌 문조차 열기 싫었는데 이제는 달랐죠.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계란말이,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혼자 먹는 밥상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화요일마다 복지관 요리 동아리에 나갔고 회원들과 함께 새로운 요리를 배웠죠. 선호는 이제 동아리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어려워할 때 조언을 해주고 실수했을 때 격려해줬어요. 선호 씨, 이 양념은 어느 정도 넣어야 해요? 형님, 이 고기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호에게 물어왔습니다. 선호는 자신이 아는 것을 기꺼이 나눴죠. 어느 날 희정이 제안했습니다. 선호님, 다음 달에 복지관에서 격로잔치가 있어요. 우리 동아리에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선호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무엇을 만들면 될까요? 희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호님의 미역국 어때요?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선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격로잔치 날 선호는 새벽부터 복지관에 나왔습니다. 만섭과 다른 회원들도 함께 왔어요. 큰 냄비에 육수를 끓이고 미역을 준비했습니다. 100인분이 넘는 양이었지만 선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회원들과 협력해서 차근차근 준비했죠. 만섭 씨는 파 다지는 거 도와주세요. 영자 씨는 미역 볶는 거 맡아주시겠어요? 선호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몇 시간 뒤 미역국이 완성되었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복지관 강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선호와 회원들은 미역국을 나눠드렸죠. 와, 이 미역국 정말 맛있네요. 국물이 진하고 구수해요. 집에서 먹던 맛 같아요. 어르신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선호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한 할머니가 선호에게 다가왔어요. 이 미역국 누가 만들었어요? 선호가 손을 들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돌아가신 남편이 미역국을 참 좋아했는데 그 맛이 나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선호도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의 레시피예요. 할머니는 선호의 손을 꼭 잡았죠. 소중한 레시피를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선호는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차디 찾던 식탁 앞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계란국과 김치로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죠. 낮에 사람들과 나눴던 따뜻한 시간들이 마음을 채워줬으니까요. 며칠 뒤 선호는 만석과 영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에 사람을 부르는 건 아내가 떠난 후 처음이었어요. 선호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잡채, 겉절이. 동아리에서 배운 음식들이었죠. 만석과 영자가 도착하자 식탁이 한층 밝아졌어요. 형님, 집에서 먹는 밥은 또 다르네요. 만섭이 불고기를 맛보며 말했습니다. 영자도 거들었죠. 선호 씨 요리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선호는 부끄러워 웃었습니다. 다들 덕분이에요.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요. 만섭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형님, 솔직히 처음 봤을 때 걱정했어요.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표정도 어두우셨거든요. 선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죠. 저도 알아요.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사람들한테 먼저 말도 거시고요. 선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자신이 변한 걸까요? 돌이켜보니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밤이 되면 빨리 잠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이 기대됐죠.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동아리에서 누구를 만날까, 다음엔 어떤 요리를 배울까. 생각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만섭이 물었어요. 형님, 요즘 행복하세요? 선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은 행복은 아니에요. 아내가 있던 그때처럼은 아니죠. 선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요리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이요.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걸 찾으신 거예요, 선호 씨. 새로운 행복을요. 식사를 마치고 셋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일도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죠. 선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요. 아내가 떠난 후 죽은 듯 조용했던 이 집이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만석과 영자가 돌아간 후 선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고요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호는 거실로 가서 아내의 사진 앞에 섰죠. 여보, 나 요즘 괜찮아요. 처음에는 당신 없이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요. 선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요리 동아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당신이 남긴 미역국 레시피도 나눴고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평생 해준 밥, 그 정성이 지금 저를 살리고 있어요. 선호는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새로운 인연은 시작될 수 있더라고요. 그날 밤 선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떠난 후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만석과 영자를 집에 초대했다. 오랜만에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외로웠지만 함께 나누는 한 숟가락은 정말 따뜻했다. 선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죠.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죠. 냄비에 멸치 육수를 내며 선호는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부엌에 들어오는 게 고통이었는데요. 이제는 이곳이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었어요. 요리를 하며 선호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전히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가 남긴 것들이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시피, 추억 그리고 사랑.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선호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복지관 앞을 지나는데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버 요리 동아리 모집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선호는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지었죠. 몇 달 전 이 문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두려웠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요리를 배우는 것도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선호는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던 직원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선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이 아닌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선호가 조용히 말했죠. 혹시 요리 동아리 홍보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저처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직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선호님이 직접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선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해드리고 싶어요. 며칠 뒤 복지관 소식지에 선호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보다 함께 나누는 한 숟가락이 더 깊은 온기다라는 제목이었죠. 선호가 처음 동아리에 왔을 때의 두려움, 실수와 좌절, 그리고 지금의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식지를 본 몇몇 어르신들이 요리 동아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호는 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려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달라져요. 선호의 진심 어린 말에 사람들은 용기를 냈죠. 다음 학기 요리 동아리 회원이 2명 더 늘어났습니다. 선호는 신입 회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자신이 처음 왔을 때 만석과 희정이 해줬던 것처럼요. 어느 날 저녁 선호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식탁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오늘 배운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본 비빔밥이 맛있었습니다. 선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생각했죠.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은 어디에서 피어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는 게 있나요? 선호에게는 그게 복지관 게시판 앞에서의 망설임이었어요. 그 한 걸음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오늘 당신을 움직이게 할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선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부엌에서 요리를 할 거예요. 화요일에는 동아리 친구들을 만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또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삶.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은 온기. 선호는 그걸 요리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죠. 선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으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옛날 노래였습니다. 집 안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